손원책의 출발 새아침. 문자에 얽매이면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이를 불림문자라고 하여 경계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사 만들어진 틀에 너무 매여 있는 게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침의 전우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2년간 안칠수라는 이름은 우리 정치의 변수가 되어 왔습니다. 대중은 새 정치를 갈구했고 안칠수 의원은 그런 대중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침내 안칠수 의원은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한 달 뒤면 신당을 창당합니다. 안칠수 신당은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실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도를 표방한 신당이 양당 체제에서 제3당으로 살아남는다면 태풍이 되겠지만 만약에 실패한다면 포말정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월 1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던 안칠수 신당이 막상 창당이 가시화되자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인물이 모이지 않은 것과 새 정치의 실체가 보이지 않은 모호함을 그 이유로 분석합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안칠수 신당 이기한 새정추 위원장을 쇄도대에서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또 바빠졌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 판결 이후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계 의원을 연결해서 정치 현황과 지방선거에 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모태범 선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4위입니다. 3부에서 제갈승일 해설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로 열린 세상 문화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제누책의 출발사침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검찰이 김용판 재판에 여당 실세 통화 증거 안 냈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예. 기초단체장 6명 가운데 1명 낙마, 세금 560억 낭비. 이건 재보선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1000만 인구 25년 만에 깨졌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살아난 주택거래 서울 4배 늘었다. 마지막으로 대우건설 부실 은닉 산업은행도 알았다. 이런 헤드라인까지 오늘 헤드라인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예, 기초단체장 이 재보선 비용. 이 정말 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새로운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이 세금 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요즘 강원도 동해안이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조선방 중앙방송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의 적설량이 138cm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곳에 그 상봉 행사장이 있죠. 또 우리 측 시설 점검담하고 준비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던 북측 적십자 관계자들이 폭설로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 뭐 이런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북측 이산 가족이 금강산으로 이동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아직까지 뭐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상봉 행사에는 그 북측의 또 대처도 그동안 계속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장기 폭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지금 예보한 대로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눈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최근 그렇군요. 14년간 가장 길게 눈이 내린 2010년 3월하고 이제 같아지는 건데요. 지금 뭐 적설량이 강릉 같은 경우에 누적 적설량이 110cm 이상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고속도로는 10일까지 적설량으로 해서 개통 이후 최고치를 넘어선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이번 눈, 이 습설이라고 해서 무게가 보통 눈보다도 더 무겁다. 네. 그래서 눈 피해가 상당한데 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장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취하다 보니 지금 피해 사례라든가 규모 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직간접적 피해가 수천억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추정입니다. 2011년에 이제 100년 만에 폭설 대란이 나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피해가 이번에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 정부의 특별 교부금을 신청하기로 지금 이렇게 방침을 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피해가 더 커지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불가피할 듯합니다. 예, 이 강원도는 또 이렇게 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네. 또 충청도 이남은 이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 아직도 예 계속해서 그 확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지역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충북 진천군 내 10여 개 단체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및 살처분 중단 촉구 본국민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 그 살처분 관련한 보상금 20%를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 이것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열악한 지자체에서 또 생각하지 못한 돈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살처분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 대책위원회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AI가 발생하면 그 농가로부터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책상 위에 지도 펴놓고 이렇게 캠퍼스로 반경 3km 그리고 모두 살처분하는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500m 오염 지역 내에서 선택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기록을 보더라도 한국 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2003년 이후에 약 2,500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정작 감염 확인된 가금류는 121마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닭, 오리가 99.99%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학살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픈 얘기군요. 예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양수산부가 이번 사고 이름을 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로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지난 6일 그 보상 관련한 지역 주민하고 회의에서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도 좀 이 요청이 있었다 그러고요. 또 여수 유출 사고다 이렇게 또 각인이 되면 다른 지역도 지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남해라든가 그런 쪽에서 보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말 나온 김에 피해 보상 문제 현재 어떻습니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뭐 여수해양항만청은 GX 칼텍스 측이 피해액 선보상하기로 했다. 예, 그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예. 어제 또 사고 6일 만에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시군 관계자들 또 해양수산부 GX 칼텍스가 참석해서 이 처음 그 피해 보상 대책 회의도 가지긴 했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선보상하기로는 했는데 GX 칼텍스 측은 방제 비용, 주민 치료비, 이 생계형 피해에 대해서 우선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추가로 하더라도 검증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민들은 이번 피해뿐만 아니고 향후 발생할 어장 황폐화에 따른 그 피해, 그 보상분까지 보상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정치판에 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야권이 한 축으로 이겨온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신당 창당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특히 이번 지지율 하락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가시화되고 있어서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위기 국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신당은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새정치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의견 듣겠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이기한 공동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과 함께하는 생수준위원회의 이기한 위원장입니다. 예, 오랜만에 뵈니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일을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지체가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안 의원께서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철수 신당 입장이 어떻습니까? 법원이 외압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겁니까? 혹시 그 지고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GIGO.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인데 예. 슈퍼컴퓨터에도 데이터가 쓰레기가 들어가면 예.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저는 재판부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외압이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도 검찰이 제의를 제대로 했느냐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어떻습니까? 이 처음에 기소를 했을 때 최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팀장이 했고 그리고 그 재판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성글게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지만 이 공소 유지를 한 것은 수사팀들이 했거든요. 수사팀들이 왜 그렇게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수사를 제대로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 그 검찰 인사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게 해줬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따라서 지금 새로운 검찰총장이 새로운 검사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떻든 기소가 되어서 예, 1심 판결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검을 하는 방법이 없을 텐데 이 특검 주장을 안철수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특검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법률 전문가께서 무슨 일사부재의 원칙이 등등 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휘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특검을 도입해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도입해서 실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민주당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이 법리적 또 질문을 제가 더 드릴 수는 없겠고 다음 질문 드리죠. 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다 특검을 주장을 하면서 야권 공동보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제안해 보면 검토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극적으로 돌아서 모양새인데요. 안 의원은 새정치의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표결하면 한나라 그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예. 민주당이 제안한 건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특검이라는 문제 자체는 안철수 의원의 그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동안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하다가 다시 연대회의를 하자는 걸로 왔는데 그렇게 연대회의를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들이 발의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정상 절차로 처리하자. 새누리당이 많지만 새누리당에도 양심적인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불응을 하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제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의원과 김한길 대표가 특검의 공동 전략을 표기로 합의했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예, 거기에 동의할 예정입니까? 우선 만약이라는 사태가 예.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만약이라는 사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들이 논의하겠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 국회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라든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정개특위라든지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특검 문제와 또 하나 지금 아젠다가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안철수 신당이 어제 새정치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열었습니다. 네, 안 의원도 그 참가해서 인사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위한 강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천 폐지 주장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그 사실과 다르고요. 예. 저희들은 새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새 정치를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전하기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 것이지
이게 굳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단체 의원들 출마할 사람들만 모시고 뭐 공천에 앞두고서 무슨 어떤 특별한 강조를 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와는 달리 이 출마 예상자들을 위한 강좌는 아니군요. 출마 예상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그분들이 공천과 관련돼서 그 아카데미로 오면 공천을 준다거나 공천에 유리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 이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종추에서는 이 질문 자꾸 하면 언짢아 하던데 그 야권 공동인대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안철수 신당의 말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 윤여준 의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그 한 얘기는 새 정치 한다면서 구태 정치인 이 야권인데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윤여준 의장 그리고 송호창 의원이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런데 또 안철수 의원과 김승식 위원장은 연대 불가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김현숙 위원장이 우리 테이블에 연대는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께 제가 여쭤보는데 정확한 당론이 어떤 겁니까? 글쎄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연대를 말하지만 말이 연대지 자기 논의 물대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은 자기 확신을 하지 않고 자기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서 연대를 말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연대라는 것을 말해서 마치 부도덕한 걸로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대라는 말 자체에 끼어드는 것이 정말 뭐 피하고 싶은 일이고요. 예. 분명한 일은 선거 연대를 어떤 공학적인 선거 연대는 없다. 이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 정치공학적인 선거인대는 없다 이러면서 한편 또 이 정책인대는 있다. 뭐 정책을 위한 어떤 후보 단일화는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예. 정책을 지금 이를테면 특검처럼 예. 우리가 어떤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으로서 어떠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선거를 위해서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택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한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호남에 가서 또는 영남에 가서 예. 우리가 호소하는 게 지금까지 일당이 독점하던 체제여서 독점 체제인데 거기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연대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자가 모순에 빠지는 점도 있습니다. 예, 17개 그러면 광역단체장 후보 다 내실 겁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당 과정에 예. 있는데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당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월 17일 날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할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나가는데 그런 창당 속도에 맞춰서 또 창당을 하면 후보를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 이 위원장님 생각에 몇 개 지역에 당선할 것 같습니까?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한 곳이라도 되면 기적이다 이렇게 말도 했고. 예, 그랬죠. 그다음에 윤여준 의장은 두 곳만 하면 성과가 있는 것이다 그랬고. 예. 저는 우리가 당을 만들면 기호가 5번인데 5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5명은 당선돼야 된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뭐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당을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첫째가 예. 그 창당을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17개 광역시도단체 장들을 출마시켰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유의미한 숫자의 당선자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줄곧 민주당을 이기고 있다가 최근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 갤럽 한국사회 여론조사소 모두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왜 하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당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저희들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도라는 게 저희들이 얻은 거라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에 기울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좀 명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높거나 낮거나 지금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고 새로운 인물 또 정책 또 세를 모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 지지를 강고히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이 이제 보기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신당 지지율 하락은 새 정치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모성에 있다. 또 하나 이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결과인지 새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새정치를 예. 마치 뭐 불의 발견이라든지 무슨 바퀴의 발견이라든지 무슨 주식회사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인류 문명사를 바꾸는 어떤 커브를 트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고 새정치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들은 새정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철수 현상을 가져온 현상들을 하지 않겠다. 다시 예. 말씀을 드리면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뒤집어 엎거나 또 국민의 민생과 그렇게 밀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념 투쟁을 한다거나 또 갈라붙이는 것, 내 패 우리 패를 가른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새정치라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들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지금 당을 만들고 지금 창당해서 후보를 내겠다는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좀 더 우리의 믿음은 뭐고 그 믿음은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그렇게 보여드린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에 생각보다는 인물이 합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예. 인물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인물은 낡은 사람도 아니고 예. 낯선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능력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열심히 찾는데 안철수 의원 외에 그런 사람 찾는 거가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열심히 찾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욕심은 많은 거죠. 예, 새롭게 보이고 참신해 보이면서도 또 과거와는 단절해 보이고 능력은 있어 보이고. 예, 뿐만 아니라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도전 예, 정신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 선거라는 게 이렇게 참 어려운 국면이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지만 지금 국민들 기대에는 아직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물이 많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 광역단체장을 전부 공천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호남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고 당장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원래는 우리 이기한 위원장님께서 후보로 거론되는데 얼마 전에 또 안철수 의원이 직접 출마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장하성 교수 얘기도 나오고 지금 당 안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 안철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육사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는 걸로 창당하고 있고 창당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에 들어오셔서 후보가 되시려고 하는 분도 들어오고 계시지만 아직 당 어떤 지역에 어떤 후보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예.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이 위원장님 그 오래전부터 서울시장에 대해서 뭐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출마도 후보 경선도 한번 나선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뜻을 두고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 서울시장이 정치적인 꿈인 것은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당을 만들고 나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것이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전북의 강봉균 전 장관 후보로 나온 것은 확실합니까? 저희들이 그 정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전북에서 강봉균 전 장관도 그 중에 한 분인 것은 분명하고요. 아직 결정되어서 국민들께 발표할 정도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최종 결정된 건 아니군요. 예, 한 번만 더 여쭤보죠. 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안철수 신당행을 검토한다. 이게 오래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지자체 이외 의원들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어느 선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저는 그 박주선 의원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분과 같이 저희들이 정치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 이 결정이 안 됐군요. 예, 오늘 그 새정치 국민 대토론회를 그 여성회관에서 여는데 이 새정치에 대한 큰 그림을 발표한다고 언론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정치성에 해당되는 정강 정책과 새정치의 구체적인 플랜은 오늘도 발표하지 않는다면서요?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성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이를테면 개인한테는 좀 더 큰 자유를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통합적인 사회를
국가는 좀 더 평화로운 국가를 이런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터잡아서 정강정책이라든지 당원 단계 같은 것은 또 다음 과정에서 발표드리겠다는 것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사람들은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 이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강정식을 기다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 측은 그동안에 우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겠다. 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혹은 삶의 정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된 추상적인 말인데다가 이미 과거에 다른 정당들도 많이 해오던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만으로 새 정치라고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적합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게 문명사를 바꿀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갖는 새정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정치가 정치다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철수 의원은 어떤 정치인들처럼 내가 뭘 하겠다 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안철수 현상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 현상에 부합하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사람 개인이 있어서 좀 불려나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현상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게 정당이고 개인 안철수의 생각을 제도화하는 것이 창당 작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른 새벽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 새정치추진위원회 이기한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동탄에서 4,600여 세대를 분양한 반도유보라가 2월 동탄을 놀라게 할 중소형 1,100여 세대 아이비파크 3.0을 공개합니다. 와우! KTX 동탄역에서 문화디자인밸리까지 동탄 2신도시 동탄 대로의 중심에서 아이비파크 3.0을 만나보십시오. 문의 1800-0038. 네, 전원책의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바람이 많이 불면서 어제보다 좀 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출근길 옷 따뜻하게 입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비교적 양화대교나 마포대교 구간으로는 수월하고요. 올림픽대로 여의도권 통과가 어려워져서요. 여의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그래도 한강대교 이후부터는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우경화 행보를 가속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예로 북한을 들었다면서요?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예로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의 강제 조사를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 답변에서요. 집단 자위권 구상과 관한 발언 도중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치자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기, 탄약이 운송되고 있을 때 저지하지 않아도 좋은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 국가의 예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함께 있는 다른 부대가 공격당했을 때 구출하려면 무기 사용도 필요하게 된다면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자위대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의 요청이 없는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용인될 수 없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민 후보 대신에 아베 신조가 지원한 후보가 당선됐죠? 탈원전을 주창하며 일본의 전직 총리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지지 속에 아베 정권에 도전장을 냈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지원한 마쇼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에게 더블 스코어차로 밀려 피했습니다. 호소카와는 3위에 그쳤습니다. 네, 고이즈미의 탈원전과 관련해서 도쿄 유권자들은 당장 도쿄에 원전이 없고요. 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고용 창출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베 정권의 중간 평가로 해석된 이번 선거에서 아베 계열 마쇼의 승리에 따라서 아베 정권의 독주가 더욱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의 대동아 전쟁 덕분에 인종평등이 100년, 200년을 앞당겨졌다는 등의 과격한 주장을 펴왔던 극우 후보죠. 다모가미 토시오 전 항공망료장, 우리식으로는 이제 공군 참모총장에 해당되는데요. 이 다모가미 후보가 20대에서 마쇼의 당선자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4위로 돌풍을 일으켜서 젊은 층 중심의 일본 우경화 경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 페이스북 창립주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항에 올랐다는 소식 좀 짧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올 5월에 만 30이 되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주와 그 아내가 지난해 기부왕에 등극한 것으로 자산 관련 전문지에서 집계됐습니다. 저커버그 부부는 지난해 9억 7천만 달러어치, 우리 돈 약 1조 300억 원어치의 페이스북 주식을 보건과 교육 분야에 사용하도록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재단에 기부하면서 1위에 올랐는데요. 2012년과 2011년의 기부금 합친 정도의 기부금이 지난해에 모인 것으로 미국에서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의 후 폭풍이 여전히 컸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강도는 다르지만 똑같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원 판결에 대한 특검은 말이 안 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물론 국정원 개혁과 NLL 대화록 실종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까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습니다. 예,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이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판결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거는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요. 예. 일단은 뭐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국이 지금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전국이 얼어붙는 이유는 무죄 판결 때문에 얼어붙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무죄 판결을 이 6.4 지방선거에 좀 이용해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불순한 의도 때문에 지금 전국이 얼어붙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뭐, 다른 질문은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조인이기도 한 문재인 의원, 예, 지난 대선의 당사자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그 권력이 공소유지를 방해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부 권력이 공소유지를 못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그런 뭐 황당한 그 논리에 공감하는 뭐 국민들은 아마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율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 뭐 그 정도의 국민들만 혹시 공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황당한 논리 어떻게 공감을 하겠습니까?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특검 주장을 고리로 해서 야권연대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예,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그 특검을 고리로 해서 야권이 연대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쉽게 안 될 겁니다. 이런 그야말로 말도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거 가지고 특검 요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야권을 연대해서 6.4 지방선거에 좀 뭔가 좀 이렇게 덕을 보겠다 하는 그 의도 지금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얄팍한 어떤 정치적인 책략에 국민들이 박수칠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박수칠 국민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율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까지 영향을 줄 경우에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의원은 또 이미 정권 퇴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하나 의원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요. 이런 대선 불복에 대해 새누리당이 과거와는 달리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다행히 국민들께서 이 대선 불복 정말 사례도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뭐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대응하면은 괜히 판만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원장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예. 이거 지금 사실은 이 김용판 청장이 타겟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예. 타겟은 곧 이어서 있을 원세훈 원장에 대한 판결에 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원세훈 원장 판결이 무죄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대선 불복 또 6.4 지방선거에 또 악용할 것이고 또 유죄로 나오면은 그야말로 이제 정권 차원에서 대선에 개입해서 대선 결과가 뒤바뀌었다 하는 이런 대선 불복 운동으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용판 청장이 타겟이 아니고 타겟은 원세훈 원장 재판 결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죄가 나오면은 또 이제 똑같은 논리로 재판부에 대한 불신 들고 나올 테고 또 유죄가 나오면은 대선 불복 들고 나올 테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수가 지금 빤하게 보이고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타켓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이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내일 이제 황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뭐 그건 부결이 대부분 뭐 예상이 됩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개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개각 문제는 저희들이 언급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뭐 불신임하고 개각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 지방선거 앞두고 뭐 여론도 안 좋고 특별한 이슈도 없으니까 이제 얼씨구나 하고 지금 이거 김용판 이 판결 결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불신임 안도 제출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의 지금 호응이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참 남의 일이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결과는 우리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단순히 우리가 다수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야당에서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 의원께서 NLL 대화로 그 공개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작년에 곤욕을 치르는데 예. 이번에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앞으로 국정원 기밀 뉴스라는 의원들을 강력 처벌하겠다. 이렇게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주 잘한 거죠. 예,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진작 했어야 되고 정말 그런 비밀에 대해서 최소한도 지켜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보안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대북 관계에서 이런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 이거 아주 법으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스마트폰을 국정원 감청 대상으로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예, 제가 발의했습니다. 예.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상당히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특히 위원들하고 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해외 유수한 정보기관을 다녀보고 아마 느낀 바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감청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못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정말 이것 때문에 득을 본다 할까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 일반 시민들, 이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감청을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이 도움을, 누구한테 도움을 주느냐. 국가, 내란 음모 세력, 간첩, 테러리스트, 마약 거래, 또 납치, 이런 아주 흉악 범죄자들한테만 이 도움을 주는 거지. 일반 시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사석에서는 이 선진국의 사례를 본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건 뭔가 좀 그게 잘못됐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태도를 바꾸려면 좀 민망할 테니까 시간을 두고 차분차분 우리가 설득을 해나가면은 반드시 이 문제는 야당도 동의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끝까지 버티기도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사생활 침해니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감청을 막음으로 해서 득보는 사람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고 간첩이고 알겠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다. 이거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질문을 몇 개를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장 후보로 이미 권영진, 주승영 전 의원과 조원진 의원 등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대구에도 중진 차출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진 차출론 다름 아닌 지금 서 의원님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제가 언론은 이 서 의원님께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출마하실 겁니까? 저는 초지 일관 몇 달 전부터 명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자진해서 지금 대구 선거판에
뛰어들 일은 없다. 다만 우리 당에서나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시기에 예. 누군가가 뭐 중진 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꼭 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또 굳이 이것을 거절할 이유도 없고 거절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제가 차출론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또 차출이라는 게 또 일부에서는 차출되면은 이거야말로 뭐 요즘 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정한 경쟁 예. 뭐 이런 것도 지금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출이든 뭐든 간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지. 경선을 거쳐야지. 어떻게 그렇군요. 옛날처럼 차출 받으면은 뭐 그냥 무임승차하는 걸로 그리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대구가 새누리당 텃밭인데 왜 이게 중진 차출론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방금 뭐 경선을 거친다 이러지만 결국은 박심희 후보를 결정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의 아주 초반 중에 초반이고 대구는 더더구나 그 현역 우리 김범일 시장께서 갑자기 뭐 참 일도 많이 하셨고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 갑자기 사퇴하시는 바람에 어떤 공백 비슷한 게 생겨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좀 사실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뭐 지방선거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거 분위기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차출론이 안 나오고도 현재 나와 있는 훌륭한 분들 사이에 경쟁을 해서 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꼭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면은 뭐 그게 또 제가 아니더라도 차출이라는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누군가가 좀 뒤늦게 선거판에 뛰어들더라도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그게 그 주자가 정해진다면은 그 가장 민주적인 절차고 가장 바람직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그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서상기 의원 인터뷰입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세질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예, 전원책의 출발 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